자, 10주차 네 번째 강의 트랜스치먼트 수송 문제인데 경유하는 수송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유 문제라고 보통 부르고요. 수송 문제에서 기존에 우리가 수송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A라는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수송 문제는 뭐냐면 A 지점에서 B 문제로 가기 전에 C 지점에 한번 들렀다가 가는 게 좋은지, 이렇게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바로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D 지점에 들렀다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문제를 보통 수송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송지, 경유지, 도착지가 각자 구분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수송 문제랑 비슷해요. 근데 여기에 더미 라는 걸 추가합니다. 더미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중간 수요지와 공급량과 수요지에 여기에 들어오는 양이랑 여기서 나가는 양의 수요량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지에 들어가는 양, 수요지에서 나가는 양, 요것들이 같은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실제 문제를 한번 보면요, 위제코라는 그 회사는요, 멤피스에 공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덴버에 공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멤피스에서는 150개, 여기 보면 나오죠, 여기 150개를 생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덴버에서는 200개를 생산을 해요.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위젯은 그 항공편을 통해서, 비행기를 통해서 로스앤젤레스, LA와 보스톤에 각각 그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각 두 도시의 리콰이어먼트는 130개예요.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생기죠. 여기 이제 멤피스는 150개, 덴버는 합치면 350개인데 여기서 원하는 게는 260개예요. 그러니까 90개 정도는 공급을 못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트랜스포테이션 문제는 완벽하게 공급이 완료된다는 걸 전제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덤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덤이. 여기는 실제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값을 할당해주되 공급이 안 되는 거고, 요런 식으로 더미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130개, 여기 350개가 생산이 됐으면 여기는 이제 90개가 여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읽어보면, 여기서 그 규제 때문에, 항공요금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했을 때 뉴욕이나 시카고를 들렀다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으로 가면 조금 더 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쌀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요럴 때 어떻게 들리는 게 좋겠는가를 요 가격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멤피스에서 LA로 발송할 수도 있고, 멤피스에서 뉴욕 들렀다가 시카고 들렀다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똑같습니다. 가는 쪽은 수요지는 멤피스와 덴버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제 뉴욕이나 시카고에서도 갈 수가 있어요. 대신 뭐가 문제다? 멤피스와 덴버에서 나가는 양은 350이면은 멤피스와 뉴욕을 받는 얘들의 합도 역시 35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멤피스에는 150개가 생기니까 여기서도 150개가 받는 게 생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덴버에서 몇 개 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합치면 다 똑같은 양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미가 생겼듯이, 종착지에서 더미가 생겼듯이 마찬가지로 중간 수요지에서도 더미가 생겨야 되고요. 이 더미는 멤피스와 덴버의 양을 또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방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멤피스에는 130개를 하고 20개를 남는데 이런 걸 더미로 넣게 되는 거죠. 130개에서 70개가 남아서 이렇게 총 주게 된다. 이건 예시입니다. 그래서 뉴욕으로 왔는데 뉴욕에는 130개를 수요를 해서 하여튼 다 수요 공급을 다 맞춰보면 이게 다 0이 돼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합을 좀 맞춰줘야 된다. 생산하는 양이랑 이런 것들을 맞춰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방 그 개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멤피스에서 뉴욕으로 가는 거를 X11, 멤피스에서 시카고로 X12, 멤피스에서 LA로 X13, 멤피스에서 보스턴으로 X14, 그 다음에 멤피스에서 더미로. 그러니까 아예 가지 않는 거죠. 그래도 배리업을 하나 만들어줘요. 15,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값들을 다 0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아예 이 운송 비용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덴버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뉴욕도 사실은 여기는 존재하지 않겠죠. 뉴욕에서 뉴욕으로 가는 경우는 없으니까. 여기 시카고에서 시카고도 마찬가지고, 뉴욕도 시카고로 가는 경우는 2, 3, 3이죠. 3, 2, 3, 3, 3, 4, 3, 5 이렇게 해주고, 4, 1, 시카고에서 뉴욕이니까 시카고에서 뉴욕이 요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경우 사실은 잘 가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들을 다 만들어주고 핵심은 뭐냐면 글씨를 갑자기 더 엉망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자, 지우고 다시 좀 쓰겠습니다. 핵심은 여기 핵심은 x44. 자, 요거 핵심은 뭐냐면 멤피스에서 생산량은 무조건 150이 돼야 됩니다. 150이 돼야 되고요. 덴버에서 주는 양은 무조건 200이 돼야 돼요. 그게 뉴욕으로 가든 시카고로 가든 LA로 가든 뭐 보스턴으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다 합쳐서 150 더미로 가도 돼요. 그다음에 덴버에서 가는 것도 역시 200에 맞춰줘야 되고요. 대신 뉴욕에서 생산하는 양은 뉴욕을 들리든 안 들리든 뉴욕에서 생산하는 양은 350에 맞춰줘야 돼요. 이거는 전체 생산량이죠. 전체 생산량에 맞춰줘야 되고 뉴욕, 시카고의 디맨드도 역시 350에 맞춰주고 LA는 총 130개죠. LA는 총 130개, 보스턴도 리콰이어먼트가 130개니까 오는 양은 130에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더미에 들어가는 도 역시 나머지 300 여기 총 생산량 350 빼기 그 다음에 더미의 디맨드는 나머지 양이니까 90에 맞춰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화를 시키면요, 그 중간에 기착지가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전혀 없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송 문제 중에서 중간 수송이 아니라 중간 경류가 있는 수송 문제에서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저희가 설명을 하면서 좀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왜 뭐 멤피스에서 150 나오는 거는 이해하셨죠? 덴버에서 300, 200 나오는 건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LA에서 130 요청하는 것도 이해하고 보스턴에서 130 요청하는 것도 이해했을 건데, 이거 두 개 합쳐서 더미가 90인 것도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여기 서플라이는 350인데 260원이니까 나머지 90이 남죠. 근데 수송지에는 왜 중간에 350이 디맨드가 이렇게 된, 디맨드와 서플라이가 모두 350에 맞춰져야 하는 양은 이 네트워크에서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350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가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얘는 350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수량을 전체적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350을 맞췄듯이. 자, 근데 여기서 뭐가 포인트냐면 뉴욕과 뉴욕 가는데 220이란 게 있죠. 이거는 실제로 뭐죠? 뉴욕과 뉴욕 가는 거는 아예 오지도 않고 생산도 안 된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에 안 왔으니까 여기서 나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값을 0으로 할당을 해주고 그 값을 넣어줘서 요걸 가지고 그 전체 수량을 맞추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오는 양은 사실은 이거는 최종 답인데요. 멤피스에서 뉴욕은 130밖에 없어요. 그리고 뉴욕에서 LA로, 멤피스에서 뉴욕으로 간 다음에 뉴욕에서 LA로 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수량만 이렇게 맞춰주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수량이 안 맞는 부분들은 전체 산출량을 350으로 맞춰준 다음에 그 비용을 0으로 처리해서 전체적으로 맞춰주는 전체 수량을 맞춰주는, 전체 네트워크상에서 움직이는 배송의 양을 맞춰주는 식으로 문제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수송 문제랑 같아요. 다른 게 없습니다. 넘버 오브 소스, 넘버 오브 타겟, 소스가 1, 2, 셋, 넷, 타겟이 1, 2, 셋, 넷, 5개, 더미까지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각각의 코스트 매트릭스, 그거를 2디멘셔널 어레이로 만들어주고요. 이미 이거는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소스 타겟을 만들어서 서플라이는 아까 150, 200 요거 차례대로죠. 150, 200, 350, 350. 그 다음에 그 디맨드도 350, 350, 130, 130, 90 요거를 맞춰줘서 이 그 소스에 대한 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서 다른 곳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컨스트레인트를 맞춰주고요. 이번에는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도, 디맨드에 대해서도 컨스트레인트를 맞춰주게 됩니다.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 컨셉만 이해하면, 이게 아예 안 들어오는 거는 자기 자신한테 할당해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 더미를 만들어주는 거죠. 요거와 요게 이제 더미가 되는 거고요. 진짜 그리고 더미, 아예 멤피스에서 아예 나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덴버에서도 아예 나가지 않는 거를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고, 뭐 150, 130, 150, 200을 생산하니까 130, 130을 요구할 땐 둘 다 130씩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요게 140이 되고 요게 뭐 110이 되기나 좋으냐, 이게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줘서 문제를 구해주면 노드 11은 130, 여기 11이니까 이거죠. 그 다음에 노드 뭐 다른 0이고 51, 노드 51이라는 거는
여기 1, 2, 3, 4, 5, 1. 제가 좀 잘못했네요. 5, 1, 20. 그다음에 그다음에 노드 사이라는 거는 하나, 둘, 130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요거와 요거를 0으로 해서 할당을 하면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는 거는 여기에 그냥 묻힌 걸로 해서 전체 수량을 맞춰주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트랜스시먼트는 중간 소송지가 있는, 중간 경유지가 있는 문제는 중간 수량을 맞춰주는 방법으로 전체에서 돌아다니는 전체량을 얘가 생산하고 또 요청한다 라고 정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네트워크 모델의 마지막 문제예요. 사실 네트워크 모델은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쇼티스트 패스처럼 어떤 우리 내비게이션 쓰는 문제랑 비슷한 문제들도 있고요.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굉장히 저희는 기본적인 모델만 다뤘어요. 이 모델들도 굉장히 재밌고 또 여러분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실생활에 자영업 하시면 왠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자영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들이니까 좀 즐겁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